취업하다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노무사님 그리고 사민지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각오 한 말씀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고요. 네. 제가 이런 방송만 찍으면 NG를 엄청나게 많이 내거든요. 이 한 회당 네. 2배 이내의 시간으로 끝내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그게 각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편보다 좀 방송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아마 다행이네요. 맞게 떨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민지 노무사님. 네. 평소에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노무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좀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방금 사민지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아주 그냥 다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그럼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굉장히 지금 생긴 것도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네네네. 서비스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를 꿈꾸는 취준생들 모두 여기 집중! 네, 오늘의 주제 노무사를 꿈꾸는 취준생들 모두 여기 집중인데요. 두 분이 직업이 이제 노무사시잖아요. 네. 이 노무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노무사는 노사 이 관련된 노동시장에서 네네. 갈등 관리 전문가라고 아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노사의 갈등을 좀 관리해 준다. 그렇죠. 중간에서 왜 이래요 정말 좀 사이좋게 좀 이렇게 그런 좀 역할을. 그럴 수도 있고 한쪽 편 분들을 들어서 아하. 싸워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하, 이쪽 편을 좀 들어서 저쪽 편을 조금. 네, 어허.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의 갈등이다라고 네네.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게 먼저 해고나 징계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파업이나 뭐 그런 것 같은 집단으로 번지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먼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발생이 됐을 때 중간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든지, 아예 한쪽 편을 들어서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리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도 부당노동행위 대리 이런 거 다 하고요. 그 외에도 뭐 흔히 생각하시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럴 때도 뭐 체불임금 대리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일하시다가 다치셨을 때 이것도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산재 뭐 이런 거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게 대리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금 다 관리를 하시는 직업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민지 노무사님은 좀 덧붙여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 그냥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루어지는 그 노사 간 이루어지는 노동 법률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재연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듯이 취업에서 퇴사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다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조금 모호했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노무사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 일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전공을 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유리한 전공이 있을까요? 먼저 그래도 어쨌든 노무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네네.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과목이 법학 과목이 있고 그다음 경영학 과목이 있어요. 법학과 경영.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전공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경영 전공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 경제 관련된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 세 가지가 유리한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요. 신방과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자연스럽네요. 여기서 보면서 카메라가 어떤 걸 쓰고 있구나 이런 거. 예, 그렇죠. 신방과 전공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공이 아무래도 조금은 법학이랑 경영이랑 경제를 전공하도 좋지만 그거와 상관없는 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사민지 노무사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러시아어 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전공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노무사님은 네. 전자공학과 출신이세요. 아, 전자공학을 또? 예. 그래요. 저 그러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 노무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상위권 대학을 좀 나와야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뭐 꼭 상위권 대학에 나온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공부하는 버릇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에 유리한 측면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노무사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게 영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문직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영업입니다. 맞아요. 예. 일은 시험에 붙을 수 있을 정도면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못하시는 분들은 시험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학벌보다는 개인의 영업이라든지 나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그런 게 더 많이 달려있죠. 맞아요. 제가 저기 동료 중에 저보다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돈은 그 친구가 더 많이 법니다. 영업을 본인이 직접 하러 다녀요. 아, 매니저, 영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친구는 영업을 직접 하니까 아유 좀 많이 벌더라고요. 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네. 우리 뭐 담임지 노무사님도 뭐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주변에 노무사님들 보면은 대학 어디 나왔나 이렇게 보면 한 30% 이상 정도는 학창 시절 공부 좀 했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학벌이 뭐 엄청 좋은 편도 아니고요. 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시험에는 응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벌이나 스펙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카더라 통신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되고 나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아하. 혹시 지금 노무사를 준비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난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문직에 관해서 관심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노무사 아주 핫한 직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쟁률이 또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합격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쟁률 셀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고 과목이 민법, 노동법, 뭐 사회보험법 그 외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경쟁률이 2대1이에요. 50%가 넘어요. 합격률이 1차는. 50%요? 예. 절반이 그러면 합격을? 그렇죠. 1차 시험은. 그러면 일단은 조금 경쟁률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네. 뭐 몇십 대 1 가는 것도 아니고. 네. 2대 1? 그렇죠. 1차는 그런데 1차만. 1차만. 시험이 제가 2번 있다고 예, 했잖아요. 2차가 있죠. 2차 시험은 네. 갈수록 이 응시자가 많다 보니 지금은 10%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하. 아니, 1차는 50%인데 아니 지금 다 합격시켜 놓고 2차에서 많이 떨어뜨리네요. 사실 합치면 한 20대 1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최종 합격률은 그러니까 좀 낮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혹했어요. 1차 50% 해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2차가 조금 많이 하니까 최종 합격률은 좀 많이 낮다. 네. 그럼 2차 합격률이 아까 뭐 10%도 뭐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좀 합격률이 낮아지는 건가요? 물론 뭐 이 응시자들이 많으니까 좀 낮겠지만. 예. 일단 제가 시험 볼 때도 한 3,000명이 넘게 지원해서 정말 많다 했는데 지금은 한 회당 6,000명이 넘게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지원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노무사를 뽑는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합격자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올해가 역대 최다 합격 인원이 나왔거든요. 320명이 넘어요. 저 할 때는 250명이었는데. 2020년에. 예. 2020년에 20 몇 명이지? 324명? 하여튼 그렇습니다. 330명 정도 됐고요. 그럼 올해 2021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신동환 노무사님이 합격하셨을 당시에는 250명 정원이. 근데 제가 합격했을 기수부터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정원은 300명인데 이번 연도는 특이하게 좀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330명 정도 이렇게 뽑힌 거죠. 그러니까 정원은 3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도에 합격자는 한 330명 정도지만 응시자가 또
응시자는 한 8,200명 정도로 늘었다고 해요. 전체 경쟁률로 따지면 27대 1. 아하. 경쟁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노무사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할 때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무사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 1차 시험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2차 시험은 아무래도 노무사다 보니까 노동법이 메인입니다. 노동법. 예, 노동법을 심지어 두 교시에 나눠서 봐요. 이제 뭐 개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근로기준법 있죠? 네네. 근로기준법 위주로. 그리고 이 교시는 혹시 또 노무사의 메인 중 하나가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관련된 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인사노무관리. 또 이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노동이 인사 관리와 반드시 연관이 돼요. 예, 그래서 인사 관리도 시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행정소송법이라든지 행정심판법 여기가 가장 좀 진입 장벽이 제일 높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경영조직, 법학과를 위해서는 뭐 민사소송법, 그리고 경제 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동경제학 이렇게 있어요. 저는 뭐 다 처음 들어오는 과목들이라 어렵긴 하네요. 뭐 쟁송? 예, 저도 시험 준비하면서 그런 말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과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1차, 2차까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뭐 어렵게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한 합격자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자격증을 들고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뭐 루트가 있을 텐데, 뭐 바로 뭐 개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은 네. 일단 먼저 집체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아하.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집체교육인데요. 이게 한 달 동안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럼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네. 나면은 네. 5개월 동안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하. 그럼 보통 노무사 사무소나 네. 노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수습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수습이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엔 원래 수습을 마쳤던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비교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젊은 노무사님들은 네.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일반 취업 준비생이랑 똑같이 자격증 하나 조금 메리트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력을 쌓고 아니면 좀 기업 원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노무사 자격증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뭐 공공기관도 있었고, 뭐 회사도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회사라 그러면 어떤 회사를 또 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사팀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프로세스대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아니면 뭐 노경팀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 노무 관리하는 노경팀, 인사팀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자와 회사와 이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일단 노동조가 있는 회사는 다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필요로 하고 대기업도 갈 수 있고 공공기관도 갈 수 있고 공사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를 버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뭐 초봉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그래도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니까 아, 대표님이시네. 그러면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힘들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일단 뭐 수습을 마쳤다는 가정하에 이제 네. 정말 그때부터 노무사로서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일단 거의 대부분 업계 평균이라는 게 있죠. 네. 초임 노무사는 일단 기본급 기준으로는 한 연봉이 3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노무사의 이제 페이에는 기본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업무에 따라서 인센티브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하, 인센티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좀 수익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본급 플러스 알파인데 기본급은 연봉 3천에서 시작한다. 그 외 플러스 알파는 처음 수습이 끝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좀 좋으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 처리를 좀
더 많이 하거나 많이 이기고 많이 이기고 상담 잘하고 그러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면은 뭐 완전 엄청난 대기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뭐 좀 대기업이라고 하는 과장 초임 정도는 이제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만으로는 안 되고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잘하는 분들은 입사 3년 정도 되면 대기업 과장 정도의 연봉을. 예, 맞습니다. 오, 괜찮네요. 우리 삼인지 노무사님은 지금 얘기 들어서 그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아직 아닌데 뭐. 예.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이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박성광 씨랑 동기입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네. 혹시 저기 위에 있습니다, 박성광 씨는. 네. 저는 저기 있고요. 네. 좀 얼마만큼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군요. 하지만 기본은 3천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또 제가 알아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노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많은 상담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종로 노무사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 삼인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취준생분들, 노무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들 좀 많이 합니까? 네. 일단 가장 많이 여쭤보는 건 이미 질문해 주셨던 네.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나. 그 다음에 이 직업을 하면 과연 제가 만족하고 다 살 수 있을까요? 만족도. 예, 그렇죠. 회사 다니는 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이 있고 이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네.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합격했을 당시가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준비한 편이었는데 궁금해하시는 게 네. 어린 여자 노무사로서 필드에서 일할 때 좀 힘들지 않느냐. 약간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살짝 저희가 사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통 만나면은 저희 아버지뻘 연배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 연차가 좀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저도 괜찮아지기도 했고요. 요즘에 성이나 성차별이나 아니면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예전에 한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제 수직적이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수평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다. 네. 예, 매우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 방금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노무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뭐 질문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럼 좀 두 분도 혹시 그러면 노무사가 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나요? 일단 저는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직장 생활을. 예. 네네네. 그리고 준비하면서 또 계속 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도 이제 한 2년 정도 하면서 준비를 했죠.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를 예. 하면서 했군요. 예.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 회사 다니면서부터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쉽지 않죠. 이제 스케줄을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량이 학생들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나이 먹은 상태에서는 사실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이 대학생들은 한 30분 보면 외울 걸 2시간 보고 3시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볼 시간도 없고 잠도 쏟아지고 예, 피곤하고 이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막 회식하자고 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되셨는데도 옛날 일이 좀 새록새록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러면 7년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제 옮겼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러면 옮기게 된 겁니까? 너무 일단은 제가 노동조합은 없는 회사지만 상당히 큰 대기업에서 노사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지만 30인이 넘는 뭐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느 정도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체 기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부대표를 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네네네. 해보니까 원래 업무는 인사 쪽 관련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 투쟁이랑 맞았구나. 투쟁을 아니요 뭐 근로 조건을 협의를 네. 한다든지 네네네. 뭐 생산성 임박 불합리한 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게 적성에도 맞았고 네네. 두 번째로는 회사가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또 시작하는데 아. 보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회사의 미래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너무 다른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의 미래가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아주 결단을 잘 하셨네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게 노무사를 하면 상담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저는 제가 근로자로서 7년을 했고 또 사장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 사업 운영을 또 독서실 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 경험들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항상 상담을 근로자분들 오셨을 때 상담하고 네. 사업주분들 오셨을 때 상담하는데 네네. 그분들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알겠는 거예요. 아, 야, 그걸 다 경험하셨네. 예. 노동자에 있을 때도 있었고 네. 사업주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그렇죠. 하시고 그것도 경력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합격하기는 확실히 힘들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학생보다 이미 한참 앞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한 게 큰 도움이 되는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삼인지 노무사님도 전에 다른 일을 하셨나요? 저는 학부 시절에 그냥 방송실, 백화점 방송실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좀 쌓이다 보니까 조직 생활 경험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한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사회성은 갖추고 나오지 않았었나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 아까 전공 얘기 듣고 지금 뭐 아르바이트나 그 전에 뭐 살짝 일했던 걸 얘기 들어봐서는 노무사를 꿈꾸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럼 노무사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까 백화점 방송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백화점을 가면은 고객 전용 화장실이랑 직업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직원 전용. 예, 그럼 직원 전용 화장실을 가면은 그 화장실 한 켠에 간이 의자를 두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거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노동자가 본인은 휴식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약간 그때 노동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좀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노무사라는 직업을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됐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좀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그런 계기가 있었네요.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노무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요. 노무사 일을 하면서 혹시 야, 나 괜히 노무사 했나? 할 정도 좀 회의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을까요? 일단 법과 현실이 꼭 노무사뿐 아니라 이게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네. 가장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성희롱 사건으로 이제 좀 중한 성희롱이 있으면 회사가 징계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정말 중대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고를 했는데 어쨌든 해고 당하신 분이야 본인의 권리가 있으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죠. 네. 이제 제가 그때 회사 측 대리를 했었어요. 음. 제가 회사 측 대리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근데 그때 정말 느꼈던 게 피해자가 뭐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한 분이 아닌 여러분께서 꽤 3년 이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시면서 이분들의 근로 조건, 안전 이건 완전히 파탄이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렇게 해고를 했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막상 노동위원회에 가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뭐 해고가 있었으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속 기간이 얼마나 길고 뭐 그 사이에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하. 뭐 그리고 뭐 성희롱이 발생하면 뭐 분리를 해야 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뭐 바로 해고하지 말고 좀 분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아니 근데 사무실 하나 쓰는 중소기업에서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네. 현관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봐도 해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서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하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참 노사 갈등을 좀 이렇게 해결은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은 회의감이 좀 드시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회의감이 드는 것보다 사실 보람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노무사 일을 하실 텐데 반대로 그러면은 와, 나 정말 노무사 일 하기 잘했다. 내 자식들한테도 노무사 일을 좀 시키고 싶다. 너무 보람된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홍보하고 싶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잘했다. 보람되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 직업 특성상 상담을 많이 하게 네. 되는데요. 사건을 근로자가 제기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들어보면 사업주를 조금만 설득하면 좀 해결볼 수 있겠다 싶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건 제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업주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요. 아니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예. 내용 증명을 오면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사실 이게 사건화가 되게 되면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의 그런 에너지가 네. 소모되는 부분도 네, 네. 있지만 국가의 행정적인 비용도 발생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어떤 원만한 합의를 했었을 때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국가에 약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네요. 이게 사실 어쨌든 누군가 갈등을 하면 중간에 국가기관이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또 행정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미리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서로 화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면 참 보람 느낄 것 같아요. 부진이 크게 안 가고 뭐 소송까지 안 가고. 네, 그럴 때 또 보람을 느끼시네요. 네. 자, 끝으로 이 노무사를 이제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해보면 정말 좋아요. 되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일단 두 가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게 자기가 타인과 대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감하는 걸 좋아한다던가 그런 분들 유리하구나. 네. 네. 아니면은 이게 노무사는 또 현실 세계와 너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다. 둘 다 갖추면 정말 좋고 둘 중에서 하나를 갖췄으면 충분히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을 좀 두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삼인진 노무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내 스펙이 조금 딸린다. 학벌이 조금 안 좋다. 나이가 너무 많다. 아니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람차게 사람을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도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니까요. 크게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업 비사에서는 이 노무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알아봤습니다. 노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 비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